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독자들을 상상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선생님들 같은 활동가분들이 제일 개인적으로는 신경이 쓰였어요. 아마 이 책을 가장 음, 냉정하게, 그리고 이 음, 책에서의 여러 가지 논리들 가운데 좀 어떤 문제의식을 가장 음, 민감하게 발견하실 분들이 활동가분이시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책이 음, 나왔을 때 활동가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팔시설 운동하시는 분들과 이제 겨울에 한번 만났고, 음, 음, 하핑크 돌핀스 여러분들과 이렇게 두 번째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작은 자에 대한 얘기를 네, 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겸손이 뭐냐, 음,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그 겸손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겠냐, 이런 질문이 나왔었다는 음,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하셨다는 얘기를 음, 듣고 진짜 많은 기대가 됐고, 오늘 음. 만만치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이 책에서 작은 자들이 굉장히 핵심어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 어떤 계기로 혹은 어떤 이유에서 이 작은 자들에 주목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 작은 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공이라고 하는 개념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공성 연구를 하면서 작은 공 개념을 좀 떠올렸습니다. 장애인 운동하시는 분들 그 단체를 만나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없는 소위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거나 배제된 사람들이라고 불리거나 뭐 지워진 사람들이라고 불리거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뉘앙스가 약간 주체성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체성이 있으면서도 주체성이 담기면서도 그분들이 어떤 이 사회에서 존재하는 방식을 묘사할 수 있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작은이라는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그냥 선생님들의 삶을 떠올리시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이 지구가 뭐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에는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늘 재생되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생의 고리가 이렇게 왜곡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것까지 너무 가져가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조건에 딱 맞추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작은이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은 공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그냥 공동체인데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공동체인 거죠. 하핑크 돌핀스, 권력을 추구하기 위한 공동체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오름을 추구하고 오름을 지향하기 위한 공동체이지, 권력이라는 거는 그 오름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 이따금씩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지, 권력 자체를 지향하는 공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해화역 같은 데서 경복궁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하셨던 장애인분들, 어떤 분들은 뭐 나이가 마흔이 되실 때까지 집 방 안에만 계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모이니까 난생 처음 그런 시위를 나가보고 같이 시위를 나가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런 우리가 한 명의 시민으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그 힘도 작은 공에서 나온다고 이 책에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서구식의 자유주의자는 말하는 그런 개인주의, 혼자 설 수 있는 개인, 이것이 현실의 정치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작은 자들은 같이 섰을 때만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작은 공이란 우리에게 그런 에너지를, 그런 조건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공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작게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결국은 작은 자들이 모이면 작은 공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데까지 책을 다 쓰고 나서 생각이 미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정 권한으로 조심스럽게 한 걸음만 내디디려는 그 마음, 그거를 이제 제가 겸손이라고 말하고 싶었고, 그것을 처방적 권력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 역설은 20대 초반부터 제 화두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 입학하고 제일 처음 읽었던 책이 버트런드 러셀의 책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남겼던 재미있는 게 이제 집합론인데,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는 문장은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거죠. 이게 역설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거에 매료됐었다가 이제 제가 책에서 이렇게 묘사했던 장애를 지닌 어린이들이 살았던 시설에
봉사활동을 갔던 그 경험부터 이제, 아, 세상은 내가 선의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서 굳이 또 1장부터 해서 역설을 키워드로 삼았던 것은 그겁니다. 저희가 이제 근대 사회, 근대성, 뭐 합리성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근대성, 합리성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사회 문제들, 이런 것들은 내일이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혹은 그렇게 믿게 만들면서 살아왔던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키가 쭉쭉쭉쭉 크지만 그렇다고 키가 계속 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근대 사회는 우리 사회가 마치 그런 한계가 없이 성장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우리가 뭐라고 묘사할 수 있을까? 그런 한계가 지어진 메커니즘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역설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제가 역설을 얘기하면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역설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책에서 의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296쪽에 허핑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게 토론도 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선생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건 그 본문에서 하, 그 하핑크 돌핀스는 정치적 가능성에 이제 장에 접근 가능한 상태를 강조해왔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황현진 선생님 인터뷰 전사 기록을 다시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저한테 인상적인 구절은 그거였어요. 제주도 앞바다, 서귀포 앞바다는 공적인 공간이다. 누구나 거기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취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생태법인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었어요. 그런 동물들, 그런 우리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하나하나의 주체들이 결국 어떤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공공성이 아니겠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표현을 조금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가능성의 장에 접근 가능한 상태. 여기서 정치라는 것, 같이 삶에 있어서 이 조정, 조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그걸 풀어나가는 장이 바로 정치의 장이잖아요. 그럼 그런 정치의 장에 들어갈 수 있는가? 거기 들어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가 바로 정치적 가능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어 그냥 개인으로서는 이런 아쿠아리움 이슈나 뭐 해양 음, 생물들이 착취당하는 그런 것을 보고 '아 안타깝다.'라고 그냥 마음으로만 여겼을 사람들이 핫핑크 돌핀스가 1인 시위를 합시다. 이렇게 1인 시위 신청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음, 시간이 되는 날에 내가 뭐 음, 광장에 나가서 내가 만든 피켓을 들고 음, 이렇게 1 시간씩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거였는데, 사실 이게 없었다면 나오지 음,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음, 근데 핫핑크 돌핀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런 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개인으로 있을 때보다. 그게 음, 핫핑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저력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음, 저희 핫핑크 돌핀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정치적 가능성의 장을 끊임없이 확대하는 것,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협소하게 느껴왔던 그런 정치적 가능성의 어떤 경계들을 계속해서 허무는 것이 어떤 저희 단체가 갖고 있는 힘이자 공공성의 가치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비인간 존재들을 끊임없이 가시화시키는 거,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거제 시월드라는 돌고래 쇼장에서 쇼를 해온 돌고래들이 죽는 사건들이 또 발생했는데, 공연 노동자가 거제 시월드에서 사망했다라고 저희가 구호를 내걸었을 때 사람들이 보고 거제 시월드에서 그 공연 노동자가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네. 이렇게 반응을 했었는데, 그런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가능성의 장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끊임없이 넓히는 작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제 그런 시민단체나 자조 모임 등 시민 모임들이 어, 지금껏 계속
그 거대 양당에 흡수돼서 그런 시민 활동가들의 활동이 퇴색되거나 오염되거나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지역 정당 활동을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중앙당 뭐 이런 체제로 돼 있는 기성정당이 아니라 굳이 지역정당 체제로 한다는 거는 저는 근본적으로 봤을 때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려고 하는 운동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정당이라는 형태로 공식화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자연스럽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탈설 장애인당에서 비유적으로 쓰는 거긴 하지만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는 충분히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아까 정당은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작은 공이 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는 지금의 기성정당을 의미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책에서 이제 정당의 난립 뭐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어서 아닌 게 아니라 난립이라는 표현을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설명이 있는데 예시가 정당의 난립이에요. 우리나라는 정당이 난립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정치 체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정당 운동이 정말로 활성화되고 우리나라의 정당법이 바뀌어서 정말 공식적인, 제도적인 지역정당이 가능해졌다. 그럼 이제 진짜로 선거를 통해서 정책 결정권을 쟁취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권력을 대체한 새로운 권력이 되는 것인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될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절망을 주는 대상은 하찮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나오는데, 그 바로 위에 보면, 이제 그런 자괴감을 주는 하찮은 절망들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가짜뉴스, 의미 없는 말싸움, 무능력한데 탐욕스러운 리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다루시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아, 여기에는 내가 절망하면 안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최태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휩쓸리시는지,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정말 인간의 존재를 건드리는 절망이면은 가치 있는 절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절망과 싸우기 위해서 이런 하찮은 절망에는 절망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내가 지켜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교수들끼리 얘기하다 보면요, 이따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학생들한테 실망했어. 뭐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 더 이상 친절해지지 않는 거죠. 아니, 그 학생이 좀 그런 거지. 학생이란 존재는 실망할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은 지켜야 되는 거죠. 동료 시민들에게 실망했어? 동료 시민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있을 뿐이지. 예,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하찮은 절망도 우리에게 힘들게 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자라고 스스로는 다짐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레디컬이에요. 이 레디컬이란 단어가 뿌리잖아요, 사실은. 뿌리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레디컬이라는 게 뭐 이렇게 질서를 파괴하고 급진적이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뿌리로 돌아갈 때 가장 혁신적일 수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 자원봉사 활동이나 후원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차선책에 해당하는 정책을 계속 강화하게 만드는 그런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가 나오고 있었다는 거를 이제 최근에 발견한 거죠. 전 세계 장애 운동에서. 그래서 그 UN 탈시설 장애인 권리협약의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내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해외 여행을 할 때 그런 장애인 시설을 견학하고 거기 자원봉사 일정을 만들고 막 이러는 거는 하지 말라고 적혀 있어요. 예. 그걸 국내까지 아직 하기에는 논쟁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어쨌거나 그 취지는 이제 국제적인 규범의 제도적 취지를 생각해 보면 그건 이제 조심하자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동일한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시설보다 더 나은 그런 정책 수단을 위해서 투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365쪽에 있는 부분인데 혹시 네, 오문어 혹시 읽어줄 수 있을까요? 이 문장. 지금까지 절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망 자체에도 역설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역설이 바로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예, 예. 음,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절망과 희망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할 때 절망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찮은 절망과 진짜 인간을 음, 고귀하게 해주는 그런 절망인 구분된다는 거. 낙관은 그야말로 나이브한 기대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근대적인 세계관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린 잘 될 거야. 잘 돼 나갈 거야. 뭐 여러분들 뭐 고생스러워. 지금 힘들어. 괜찮아. 내일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무슨 메커니즘으로? 누구에 의해서?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없으면서 단순히 자기가 지금 살만하다는 이유로 예,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고통을 외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을 낙관이라고 표현을 책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낙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결정론적이에요. 예, 우리 중에 누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이미 이 세계가 자기의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진보하게 되어 있어라는 전제를 깔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가?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고요. 그리고 낙관주의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작은 자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들에게는 물적 기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내가 내 미래를 이렇게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효능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물적 기반, 사회적 기반들이 있는 분들이 보통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희망을 절망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날이 오지 않을지도 몰라. 오지 않을 수도 있어. 그냥 과학적으로 따져보면은 안 올 가능성이 더 높아.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안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가겠다는 거야. 그게 희망인 거지. 그래서 그게 낙관과 다른 거고. 오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 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예,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있는 세상, 이미 와 있는 세상, 그거를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그 희망은 오늘 같은 시간으로 남겨두고 싶었어요. 희망은 글로 적기보다는 행동을 하는 게 희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일부러 이런 얘기까지도 다 빼버리고, 예, 이 책이 나가고 나면 나는 이 책에서 했던 주장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는 생각을 속으로 개인적으로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라는 것은 또 다른 글을 쓰는 거라기보다는 행동하는 거죠. 제가 1월 달에 4.16 합창단 있잖아요. 4.16 합창단 연습회 한번 갔었어요. 그때 이제 그 4.16 유가족 분들하고 시민분들이 같이 합창 연습을 하는 날에 한번 갔었는데 누군가가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희망은 4.16의 진상규명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희망은 같이 있음으로써 마음이 이렇게 밝아지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냥 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로 동물들이 해방될 수 있는 세상이면 이것도 인간 중심적인 사고인지 모르지만 아마 모든 인간들도 해방돼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좀 참 아픈 그런 게 있는데 그 몇 년 전에 탈시설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활동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 겨울에 이제 혼자 주무시다가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의 탈시설을 지원했던 뭐 관련 분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어요. 차라리 탈시설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분이 더 오래 사시지 않았을까. 그때 그 마음 아파하셨던 분들을 위로하셨던 분들의 말씀이 시설에서의 10년보다 탈시설에서의 하루가 그분에게 훨씬 더 빛나는 삶이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황현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방금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돌고래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야 모르겠죠. 그러나 분명히 선생님들의 활동으로 더 행복해져 있지 않을까, 예, 라는 건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 책의 프롤로그에 나와 있는 그 활동가들과 연구 방법 스터디를 함께 했다고 했던 그 연구 방법론 안에 같이 들어가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책도 저는 사실 되게 좋기는 했지만 이 책을
하핑돌 회원분들, 활동가분들의 관점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많이 됐고, 비인간 중심적인 관점으로 이 책을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사회과학 책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의 문제에 고민을 하고 집중을 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 책은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놀랍고 뛰어났던 것 같고요. 또 그런 그 역설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하나의 개념이나 사물을 볼 때, 어떤 하나의 현상을 볼 때 그 뒷모습도 같이 보게 하는 좋은 기회였고, 이런 훌륭한 책을 같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가 모임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되게 다정한 문장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회과학 책이고 되게 용어도 어려울 수 있고 그런데도 좀 잘 읽혀 나갔던 것 같고, 읽으면서 좀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은 것 같고, 특히 맺은 말 쓰신 거 보다가 확 울어버렸는데, 활동을 하다 보면 계속 역설과 모순과 절망에 부딪히는데, 그래서 되게 힘든 활동가들이 많고 마음이 다치는 활동가들이 많고, 그래서 활동을 포기하는 활동가들도 되게 많은데, 좀 모두가 잘 같이 계속 공존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책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교사인데 4장에서 정말 계속 무릎을 치면서 읽었거든요. 내가 왜 영혼이 없어졌는가 막 이러면서 조금 그런 학교 교사는 일반 공무원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공감하면서 읽었었고, 그리고 끝에 가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환멸과 절망을 느끼지만, 네, 그것에 절망하지 않아야겠다는, 네, 생각을 선생님 덕분에 하게 됐습니다. 아마 첫날이었을 거예요. 돌고래가 여러분들은 스스로 작은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었는데, 그런 작은 자로서 또 평소에 약간 위축되어 있던 그냥 개개인들이 나되기 혹은 이제 작은 공들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용기를 얻고 뭔가 단독자가 되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저의 마음을 조금 굳히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설을 마주하는 겸손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어떤, 저는 연구하고 글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로 앞으로 좀 글을 쓰고 세상을 마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상갱이 덕분에 또 최태현 선생님을 뵙게 됐었고, 또 잠깐의 시간이지만 함께 공유했던 시간을 또 소중히 생각해 주셔서 선생님께서 이제 막 저자 사인까지 된 책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쓰셨나 보다가 이제 그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는 장을 보게 됐고, 어떤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나는 리더라는 역할에 적합한 사람인가요?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공부하고 싶어서 이 책 읽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다양한 예시들과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도 잘 녹여주셔서 너무 이제 읽는 사람들이 잘 몰랐던 문제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또 뭐 계속 소감이 나왔었지만 일상에서 사용하던 그런 단어들, 용어들을 더 꼼꼼히 좀 음미해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두루두루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 정말 좋겠다. 그래서 하찮은 것들에 너무 쉽게 절망하지 말고 더 많은 동료들이 단단하게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선생님 책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하피근 돌핀스와 함께하는 선생님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대 문명에서 가장 멀리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사유가, 동물, 비인간에게 권리, 이런 건 진짜 굉장히 선지자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외로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 자석이 N극과 S극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철가루를 뿌리면 쫙 줄을 서잖아요. 철가루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S극에 딱 와 있는 분들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S극부터 N극까지 쫙 분포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방향은 전부 S를 향하잖아요. 설령 N극에 가까운 철가루라고 하더라도 방향이 S극에 향해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가 있다면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서 선생님들 혹시라도 외로운 순간이 오신다면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책 내고 나서 사실 선생님 같은 분들하고 더 많이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반가웠고요. 혹시 또 뭐 이렇게 다른 모임의 기회가 있다면은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요. 제가 본문에서 핫핑크 돌핀스와의 인터뷰를 언급하기도 했지만은 선생님들께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낸 것뿐이지 부족한 책인데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읽어주시고 또 좋게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해서 되게 힘이 났습니다. 하필 돌핀 선생님들한테 이 정도 평가받는 거면 뭐 다른 데 가서는 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 둘, 셋.